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먹냥 사전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게 코가 촉촉해야 건강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강아지의 코는 촉촉한 게 정상이고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가 촉촉한 것과 콧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정 범위의 콧물이 나오는 것이라면 정상적인 기능일 수 있지만 과한 양과 종류에 따라서 여러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가 콧물이 나는 원인과 주의사항, 그리고 관리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콧물이 과하게 난다고 해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미리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면 반려견을 키우실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강아지가 콧물이 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의 콧물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생리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강아지에겐 건강과 연관이 있을 만큼 콧물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콧물이 나는 정상적인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온 조절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땀샘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바닥과 코를 통해서 땀을 배출하고 호흡하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격한 운동을 한 직후나 날씨가 더운 경우에 과하게 콧물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단두종인 경우입니다. 단두종은 이마와 코 사이의 길이가 두개골 길이보다 짧아 사실상 주둥이가 거의 없는 종을 의미하며 퍼그나 시추, 패키니즈, 불독 등의 종이 해당합니다. 단두종인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 관련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보다 콧물을 많이 흘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극적인 냄새나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사람도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채기나 콧물이 나는 것처럼 강아지들도 코 속에 자극적인 냄새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재채기나 콧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 경우에도 코의 혈관과 분비샘이 활발해지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콧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기능으로 인한 콧물은 맑고 점성이 약한 게 특징입니다. 대부분은 잠깐 양이 많아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게 없지만 단두종의 경우는 심하면 콧구멍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병으로 인한 콧물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알레르기입니다. 강아지의 과도한 콧물의 원인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정 음식, 환경적인 요인, 약물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콧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눈이 충혈되거나 피부가 붉어지거나 눈물이 많이 나는 등 다른 증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바이러스나 곰팡이 등 세균 감염입니다. 강아지들은 항상 코로 먼저 확인하기 때문에 코로 세균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 인플루엔자 등 세균 감염이 되면 끈적이는 녹색이나 노란색 콧물이 나오며 코피나 고름이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세균 감염으로 인한 콧물은 악취가 나며 콧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캔넬코프에 감염되거나 비강에 종양이 생긴 경우입니다. 캔넬코프는 강아지 전염성 후두 기관지염인데 감염된 강아지의 재채기에도 옮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른 기침과 콧물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비강에 종양이 생긴 경우입니다. 비강 종양은 코 속에 종양이 생기면서 노란색 고름이 나오게 됩니다. 콧물이 노란색 계열이면서 점성이 있고 악취가 있는 경우와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동물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강아지의 콧물이 맑은 색이고 점성이 없어도 콧물의 양이 늘면서 아래와 같은 증상이 추가로 나타난다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욕과 활력 저하입니다. 계절이나 환경의 변화가 없는데 콧물의 양이 증가하면서 평소보다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휴식을 많이 하고 활력이 없어 보이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증상이 오래가거나 추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콧물의 양이 늘고 기침이나 잦은 하품 같은 증상이 오래가거나 가끔이라도 호흡곤란이나 발열이 있는 경우는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오래 아프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증상이 오래간다면
병원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의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입니다.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콧물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은 미리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신 접종을 미리 받는다고 100%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반려견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정기검진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안 아파 보여도 숨기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초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대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결 유지와 습도 조절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생활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강아지의 생활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지나 알레르기는 강아지뿐만 아니라 반려인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이상적인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식단과 산책 습관입니다. 지방이 많은 간식 위주나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강아지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주기적인 산책 습관은 우리 반려견이 살아가는 데 중요한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줘서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산책 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적신 천으로 코와 입을 가볍게 닦아주시면 코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물감도 닦아낼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코는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냄새를 맡아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고 체온 유지와 세균 감염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이나 환경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증상이 오래가거나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아지 콧물의 원인과 종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반려인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